자, 시작합시다. 지금 저도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 자,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졌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했고, 자, 프로젝트 폴더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을 할 때는 이 안에 그 Git 관련된 항목들이 들어있다 그랬죠. 걔네들도 지워주면 좀 깔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git ignore 파일을 먼저 삭제를 하고 하나 지워졌죠. 그다음에 rmdir 명령으로 이 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git이라는 폴더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쟤도 같이 지워야죠. 자, 이렇게 해서 삭제하고 나면 어디 갔냐? 자, 숨긴 항목을 표시했을 때 이거는 어저께 했었던 props 예제인데 .git이라는 폴더와 .git ignore라는 항목 두 개가 존재해요. 근데 얘네가 용량이 되게 커요. 특히 이 .git 파일은 여러분들이 소스를 저장하는 그 히스토리가 자주 다 기록되기 때문에 용량이 되게 커져요, 나중에. 근데 조금 전에 만든 이 프로젝트는 그런 항목들이 지금 삭제가 돼 있죠. 좀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고 src 폴더 안에서 또 불필요한 파일들 이렇게 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고요. 얘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게요. 자, 일단 app.js는 기본 초기화 시키면 되고 index.js는 불필요한 항목들 삭제. 자, 그 다음에 import 브라우저 라우터를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가져오고요. 얘를 app.js를 감싸주는 형태로. 아이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초기화를 했고, 뭐 초기화 작업은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갈 SEO 관련 처리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 리액트 헬멧 걔를 사용해서 이 메타 태그 들어갈 내용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메타 태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실제 페이지 작업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작업인데 예제들 진행하면서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을 거예요. 뭐 일일이 예제까지 그렇게 그 검색 엔진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요 예제에서 추가적으로 깔아야 되는 패키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패키지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리액트 작업하면서는 터미널 작업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일단은 app.js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 단원의 주제는요. 리액트에 CSS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가동시켜 놓고 네, 지금 화면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제가 지금 코딩해 놓은 게 없으니까. 자, 리액트에 CSS를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만만한 게 어제 잠깐 그 제시가 됐었던 인라인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HTML 태그가 있고 이 안에 스타일 속성으로 CSS를 직접 그 때려박는 경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전체적인 코드가 생김새는 자바스크립트처럼 생겼다고 해도, HTML처럼 생겼다고 해도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CSS 속성을 지정할 때 자바스크립트의 프로퍼티 이름을 쓰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코딩하다 말아갖고 지금 저장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전체 페이지 타이틀에 적용할 인라인 CSS를 만들어 볼게요. CSS는 자바스크립트 속성, 즉 프로퍼티로 기술해야 돼요. 전체 구조는 제이슨 객체예요. 단위가 포함된 경우는 문자열로 표기하셔야 되고요. 한 쌍의 속성값 뒤에는 세미콜론이 아니고 콤마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거 CSS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제이슨. 자, 이렇게 만든 마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제이슨 객체를 변수 출력할 때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요 안에다가 제목을 한번 걸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스타일시트가 먹힌 상태로 텍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인라인 CSS는 HTML 작업하면서도 웬만하면 금기 중에 금기예요. 그냥 방법만 소개한 거예요, 지금. 실제로 HTML 태그의 스타일을 이렇게 때려박으면은 코드 되게 지저분해지니까 하시면 안 돼요. 뭐 정 간단한 게 아닌 이상은. 자, 지금 이 마이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 인라인 CSS 객체, 요 제이슨 객체가 요 제이슨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만큼의 제이슨 객체를 이 마이 스타일이라는 변수 대신에 직접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만큼의 요 제이슨 객체가 요 마이 스타일 대신에 들어가면 되죠. 인지됐어요? 그러니까 제이슨 객체 변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에 다이렉트로 직접 코딩할 때는 괄호가 이중이 돼요. 괄호가 이중이 돼요. 지금 이거는 여기 값이 안 넣어서 열어난 거고 직접 때려박을 때는 괄호가 이중이 돼요.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JSX가 표현식을 만들기 위한 괄호예요. 안쪽에 있는 이 중괄호는 제이슨 객체를 만들기 위한 괄호예요. 똑같은 괄호여도 의미가 달라요, 서로. 리액트가 이렇게 괄호가 되게 그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괄호 구별 못하면 되게 힘들어요, 리액트가.
자, 코드는 다시 원상복구 할게요. 자, 이렇게 제목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링크 관련된 애들을 임포트를 하는데, 어제까지는 그냥 링크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nav 링크라는 애로 바뀌어 있어요. 자, 기능은 똑같은데 nav 링크는요, 그 링크 객체 플러스 그 링크 객체에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 추가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CSS에 반응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냥 nav 링크라는 거 만들어 볼게요. 이 nav 링크는 CSS 클래스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여기에 클래스라고 지정하면 될까 안 될까? to 한 다음에 주소 걸어주고 inline CSS 이렇게 메뉴를 걸면은 여기에 클래스라고 주면은 될까 안 될까? 일단 느낌으로 봐서는 되면은 그냥 썼을 텐데,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긴 하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자, 여기가 전체적으로 HTML이다 아니다? 아니죠. 여기 자바스크립트라 그랬어요. 그럼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 예약어잖아요. 클래스라고 해서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쓰는 예약어잖아요. HTML 속성 중에 자바스크립트 예약어하고 겹치는 게 있으면 못 써요. 그래서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게 이거. 레이블 태그 쓸 때 인풋 태그의 id 속성이 헬로다. 이렇게 들어가면 레이블 태그에 이걸 무슨 속성으로 연결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폰은 뭐야? 무한루프 걸릴 일 있어요? 큰일 납니다. 물론 실제로 무한루프가 걸리진 않아요. 그 정도는 방어 쳐주는데 이런 거를 안 먹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멀 링크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자 도구로, 클래스라고 했구나. 클래스 네임으로 줘야 돼요. 그냥 클래스라고 하면 여기 개발자 도구에 보면은, 자, 잘못된 돔 프로퍼티다 클래스는 네가 의미하는 게 클래스 네임이 맞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로 그 근사한 특성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가 나오면 절대 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제 안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개발자 도구로 찍어 보면은 실제로 클래스, 나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줬는데 적용될 땐 클래스로 바뀌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사항이 링크 걸 때 샵을 안 먹어요. 리액트는. 샵이라고 주면 슬래시로 바뀌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샵을 안 먹어요.
자, 근데 뭐 리액트는 뭐 주소 미리 줘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페이지가 이동하는 건 아니니까. 인라인 CSS 두 개만 걸어봅시다. 그 다음에 CSS 클래스. 얘는 CSS 클래스라고 메뉴를 걸게요. 자, 그러면 노멀 링크라는 클래스가 적용돼 있죠. 현재 주소는 그냥 이동한 적이 없으니까 로컬호스트 콜론 3000이에요. 이 NAV 링크의 주요 기능은 메뉴를 클릭하면 요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주소와 링크에 걸려있는 URL이 일치하는 항목에 자동으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현재 URL과 일치하는 링크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링크가 바뀌면 액티브 클래스가 바뀌어요. 우리 예전에 이거 자바스크립트로 일일이 구현했잖아요. 그래서 메뉴에 액티브 클래스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뭔가 활성 상태를 바꾸는 기능들 구현했던 거 기억나죠? 그 코드 자체도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였는데 그걸 자동으로 해줘요. 그냥 우리는 이 클래스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예제는 CSS 클래스가 필요해요. src 폴더 밑에 sh 만들고요. 이 안에 menu.css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던 그 익숙한 CSS로 갑시다. 자, CSS 코드 내용은 이제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선택자 정도만 할게요. 그냥 밑줄하고 뭐 글자 크기 지정하면 뭐 그 정도인데, 마우스 올렸을 때에 대한 효과, 그리고 애프터의 사이사이에 구분선 걷는데 마지막 항목은 구분선 흰색으로 해서 안 보이게 숨겼고, 이거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넣어준다 그랬죠. 액티브 클래스는 약간 색깔을 좀 강조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뉴를 구성했을 때 저 CSS 파일을 이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어떻게 가져오느냐? CSS 파일도 임포트 하시면 돼요. CSS 파일도 자바스크립트 가져오듯이 임포트 합니다. 메뉴점 웹 파일을 못 찾을까? src 밑에 CSS 폴더를 안 만들고 있구나. 자, CSS 폴더 안에 메뉴.css. 자, 그럼 이제 URL에 따라서 메뉴가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되죠,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 CSS 클래스만 적용할 거라면은 우리가 어제까지 사용했던 링크 쓰고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이라는 거 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 명시해도 되는데 NAV 링크의 기능은 URL과 매핑되는 링크에 자동으로 액티브 클래스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브 클래스에 반응할 코드를 우리가 CSS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active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현재 메뉴를 강조하는 처리를 되게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뉴 CSS 만드는 거. 통상적인 스타일 시트죠. 이게 준비가 됐으니까 NAV 링크를 사용해서 그 어제까지 했던 것처럼 메뉴 만들고
그리고 페이지들 라우팅해서 그냥 기본 페이지만 만드는 거는 가능하겠죠. 링크만 CSS 적용하고 enable 링크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app.js에 있는 요 페이지들 생성하셔서 임포트 하시고요. 자, 요 19라인에 있는 글로벌 스타일스라고 하는 건 아직 하지 마세요. app.js에 글로벌 스타일스라고 하는 건 아직 하지 마세요. SCSS 적용하는 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19라인만 빼고 그럼 34라인도 빠져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링크 걸고 라우팅만 처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 10시 14분이니까요. 요거까지 해서 30분까지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40분에 다시 모입시다. 네, 이따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메뉴들을 구성을 했고요. 각 메뉴별로 이제 라우팅을 연결을 해서 링크가 이제 동작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각각의 페이지들은 현재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페이지들별로 이렇게 그 제목이라도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잘 넘어가는지 확인을 할 거니까. 자, H2태그로 inline CSS. 클래스 이름하고 그냥 똑같이 제목 다 넣어볼게요.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지금은 넣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교환에 다 있는 그 구문이니까 이따 실습하실 때 넣으세요. 그래서 클릭되는 메뉴들마다 이렇게 잘 이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액티브 클래스가 동작을 할 테니까 현재 메뉴가 강조가 되겠죠. 자, 일단은 인라인 CSS부터 아까 잠깐 맛보기로 나오긴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인라인 CSS를 적용한 컴포넌트예요. 이를 인라인 CSS라는 건 HTML 태그의 스타일 속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 CSS로 사용될 JSON 객체를 저장을 합니다. 이때 그 바닐라 스크립트의 프로퍼티 이름을 써서 지정해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 번 강조했죠? 자, 그럼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면 요거를 이제 그 적용하기 위해서 HTML 태그에서는 스타일 속성의 중괄호 열고 이 스타일 변수 이름을 적용해 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CSS가 들어가요. 자, 일단 요 예제는 안 이쁠 거니까 너무 비주얼적으로 이쁜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CSS가 적용된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를 직접 코딩할 때는 자, CSS를 직접 코딩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이슨 괄호 이만큼의 제이슨 괄호 대신에 요 변수가 쓰이는 거니까 여기 괄호가 두 겹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하셔야죠. 요게 요 자리에 그대로 퉁 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div 태그에 새로 스타일 놓고요. 배경 색깔 노란색, 뭐 글자 20해서 적당히 꾸며만 줬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가 색깔이 변했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미지 파일 쓰는 거요. 자, 에셋 폴더 밑에 img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sample.png라는 파일을 넣어놓을게요. 이 이미지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배포한 자료에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샘플은 요거고, 그 다음에 lion.gif라는 파일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저렇게 이미지를 임포트하고 나면, 요 샘플을 임포트하고 나면은,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img 태그의 src 속성에다가 이렇게 임포트한 변수 이름을 지정하셔야 돼요. src 속성에 이미지 경로를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자, 폴더가 잘못 들어가 있네. css 안에 img 폴더가 있네요. 자, 폴더 구성 올바르게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미지 들어갔죠? 자, 이미지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이건 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인데 퍼블릭 폴더 안에다 넣는 거예요. 이미지를. 폴더 구성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 퍼블릭 폴더는 이 로컬호스트 콜론 3000에 대응되는 폴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애들은 웹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로컬호스트 콜론 3000까지 입력하고서 슬래시 찍고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퍼블릭 폴더 안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로고 192.png 이렇게 입력하면은 요 안에 있는 로고 이미지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퍼블릭 폴더에 있는 항목을 이제 참조하면 이것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임포트란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 이름이 리액트에서 임의의 파일 이름으로 바뀌어요. 아까 샘플.png였는데 이미지 파일 이름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죠. 근데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는 그냥 원본 이미지 파일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임포트를 한 경우에는 이름이 매번 임의로 바뀌기 때문에 크롤링 같은 거에 그 대상으로 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미지 파일 이름이 고정되면 상대적으로 크롤링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보안에 좀 안 좋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정적인 CSS를 사용하는 방법. 근데 전반적으로 CSS가 자바스크립트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HTML에서 CSS 작업할 때는 보통 CSS 파일을 별도로 빼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리액트로 그 변환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방식은 적용이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CSS 클래스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HTML 되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sh 폴더 안에 상위 폴더의 sh 안에 css 밑에 mystyle.css라고 참조를 하고요. 저 안에 mycss 박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다고 칠게요. 그럼 div 태그 하나 넣은 다음에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슬래시하고 닫았어요. 요걸로 이제 박스의 크기를 잡아줄 건데 그럼 css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 새 파일 mystyle.css 그럼 그냥 만들면 돼요. CSS에서 이미지 참조할 때는 CSS 파일을 기준으로 한 상대 경로니까 여기에서 상위 폴더로 올라간 다음에 img 폴더 안에 있는 lion.gif 지금 이 CSS 파일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 CSS 맞아요. 그러니까 CSS 파일을 이렇게 별도로 빼놓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작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에 적용할 때만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CSS 파일 임포트하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CSS 클래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안 써요, 잘. 이게 제일 쉬운데 이 방법은 안 써요. 자, 그 다음 CSS 모듈이라는 방법인데요. 자, 일단은 아까 만들었었던 이 mystyle.css 있죠. 얘를 똑같은 파일 하나 만들 건데요. 파일 이름과 확장자 사이에 .모듈이라는 값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mystyle.module.css 반드시 이름 사이에 .모듈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 방식은요. 파일 이름 앞에 단어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적어도 되는데 반드시 .모듈이라고 넣어야 돼요. 자, 일단 코드를 이 mystyle.css에서 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근데 여기서 CSS 코딩을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CSS는 보통 클래스 이름 같은 거 명시할 때 스네이크 표기법, 그것도 이렇게 빼기 기호를 써요. CSS는 이런 방식의 네이밍을 많이 하거든요. 이 방식을 못 써요. 카멜 표기법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적용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맘먹으면 가능은 한데 권장하진 않아요. 카멜 표기법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자, CSS 모듈에서 모듈 파일로 지정된 CSS를 임포트할 때는 아까 CSS 임포트할 때는 그냥 임포트만 했지 따로 이름 안 정해줬죠. 객체 이름 안 적어줬죠. 근데 모듈이라는 확장자가 붙는 애들은요. 그 객체 참조 변수 이름을 잡아줘야 돼요. mystyle.module.css를 mystyles라고 하는 객체에다 다 때려박아라라고 참조 변수 이름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객체가 되고요. 얘가 객체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CSS 모듈에 있는 이 클래스 속성들이 그 객체의 프로퍼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스를 넣을 때는 아까 클래스를 그냥 썼을 때는 클래스 네임으로 이렇게 문자열로 걸어줬잖아요. 근데 모듈화 시킨 CSS는요. 객체 이름 점 클래스 이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네이크 표기법을 쓰면은 my styles 한 다음에 점 my 빼기 css 빼기 박스 이렇게 네이밍이 되니까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변수 네이밍 규칙에 위배돼서 다 에러가 나요. 자, 그럼 요거랑 결과물은 똑같은데 뭐하러 저딴 짓을 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좋으면 안 만들질 않겠지. 자, 그냥 정적인 CSS 클래스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클래스 이름이 my CSS 박스라고 제가 코딩한 이름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는 아까 클래스 이름을 my CSS 박스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을 걸었죠. 클래스 이름 어떤지 봅시다.
클래스 이름을 리액트에 의해서 임의로 바뀝니다. 앞에 객체 이름,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그리고 뒤에 랜덤 키워드예요. 이것도 세팅을 어떻게 하면은 아예 앞에 붙는 거 다 빼고 랜덤한 값으로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방법을 체크해 보질 않았고요. 일단 클래스 이름이 빌드할 때마다 랜덤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CSS 선택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보안에 되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웹사이트의 코드를 그 파이썬을 써서 강제로 긁어오는 기술이 있어요. 크롤링이라고 해요. 남의 사이트의 내용을 강제로 긁어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한 페이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 안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다 긁어요. 근데 이 크롤링 기술이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에 CSS 선택자를 기준으로 내용을 긁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택자가 랜덤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은 크롤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안에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대표적인 게 그 인스타그램이에요. 원래 리액트가 인스타그램 만들려고 나온 거예요. 내가 인스타그램이 잠깐만요. 내가 인스타그램 평소에 안 하는데 뭐가 있나?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은 평소에 전혀 안 하거든요. 음. 그냥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은 그냥 첫 페이지부터 그냥 이것만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스타를 하진 않아서. 자, 여기서 뭐 아무거나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메시지. 이건 그냥 뭐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 보다. 자, 여기에서 아무거나 찍어보면요. 인스타그램 클래스 이름이 다 이따위로 돼 있어요. 설마 사람이 코딩할 때부터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적었을 리가 없죠. 프로그램이 랜덤하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을. 그래서 인스타그램 크롤링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맘먹으면 못할 거는 없지만 맘먹으면 못할 건 없지만 되게 빡세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이딴 식으로 나오면은 특정한 거를 이제 특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져 갖고 인스타그램 콘텐츠 긁어오는 게 되게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크롤링 한다 그러면 그 돈 꽤 받고 팔 수 있어요. 최소한 5, 600원 받을 거예요. 아마. 자, 이게 CSS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CSS를 쓸 거면은 이렇게 모듈화된 형태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요 my CSS 박스라고 하는 애 클래스 이름이 그 랜덤하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클래스는 저렇게 자바스크립트가 강제로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고정된 그 독립적인 클래스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앞에 콜론 글로벌이라고 붙여요. 그러면은 요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에 변수화되지 않고 그냥 독립적인 CSS 클래스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my border box라고 하는 얘를 사용할 때는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은 CSS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my styles 안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독립 클래스인데 얘는 확인해 보면은 클래스 이름이 랜덤하게 안 바뀌죠? 자, 나는 꼭 예전 방식대로 그 스네이크 표기법을 써서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옛날 스타일대로 코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이슨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개였죠. 객체가 있고 점 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고 객체가 있고 대괄호 열고 문자열처럼 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사용한 이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자, 위드스백, 헤이트백, 그 다음 배경 색깔, 테두리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여기 만들 때 div 클래스 네임 한 다음에 my styles 안에 my size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스테이크 표기법으로 쓸 수 있다. 자, 근데 클래스를 두 개 이상 동시 적용해야 될 때 있죠. 표현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중괄호는 JSX의 표현식을 만들기 위한 중괄호입니다. 역다운표로 감싸면 문자열이죠. 여기에 막 띄어쓰기 여러 개 넣으면 그냥 이 자리에 띄어쓰기 여러 개 들어갈 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띄어쓰기만 여러 개 들어갈 뿐이에요. 여기에다가 자, 역다운표로 들어간 곳에서는 달러 괄호하고서 변수를 맘대로 쓸 수 있었죠. 그럼 변수값 추적되죠. 그래서 클래스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또 달러 중괄호 넣고 비지. 자, 이렇게요. 괄호 모양 꼬라시 좀 보세요.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괄호 꼬이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다른 코딩은 괄호를 열면은 자동으로 닫아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속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코딩하지 말고 제발 괄호 열면 무조건 닫는 것부터 넣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괄호 꼬여요. 괄호 꼬이면 저도 그거 봐주려면 틀린 그림 찾기 해야 돼요. 괄호 꼬인 것 같으면 그냥 지우고 다시 하시는 게 빨라요. 그럼 밑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들어가죠. 자, 요런 방식도 하나 있고요. 방식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자바스크립트 또 문자열 관련, 배열 관련 함수. 콘스트 P가 달러 기호를 갖는 문자열이라고 칩시다. 콘스트 K는 1, 2, 3을 갖는 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콘스트 X는 P.join K라고 하면 P, 이 달러가 K의 사이사이에 조인합니다. K의 사이사이에 조인합니다. 그래서 X는 1달러, 2달러, 3 이런 문자열이 돼요.
이거 전에 했어요. 전에 알려준 거예요, 이거. 예전에 뒤지면 나와요. 확실히 나와요. 왜냐면 내가 이거 월요일인가? 그 저녁반에서 수업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녁반이 여러분들이랑 교환이 똑같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거를 P점 조인에 K를 넣은 거를 줄였었으면, 자, 문자열 달러가 P니까 문자열 직접 점 조인 괄호 열고 대괄호에 1, 2, 3 이렇게 표기해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변수만 없앴을 뿐이지. 아니야, 문자열함수야 이거. 아닌가? 그런가? 잠깐만. 아, 맞다. 배열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예, 제가 바꿔서 얘기했네요. 자, K, P. 다시. 나도 헷갈렸네. 자, 콘스트 P는 달러고요. 콘스트 K는 1, 2, 3. 배열함수예요, 배열함수. 맞아. 자, 그래서 K점 조인 P. 네, 요거예요. 그러면은 배열이 이 P, 달러를 배열 사이사이 이렇게 조인을 시켜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1달러, 2달러, 3. 자, 여기서 요 변수 대신에 요 값을 직접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요 문자열 달러도 요 자리에 직접 갖다 놓고. 그럼 구문을 정리하면 대괄호 1, 2, 3에 점 조인 괄호 열고 여기에다가 달러 이렇게 된 거죠. 자, 요 구문에서 변수 이름을 다 제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2, 3 대신에 1, 2, 3 대신에 클래스 이름을 줍시다. my size 쉼표 my busy 점 join 달러 대신에 띄어쓰기를 줍시다. 그럼 결과는 my size 한 칸 띄고 my bus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다중 클래스 적용 두 번째 방법은요. 배열로 구성을 한 다음에 조인 함수로 결합하는 거예요. 자, 일단 표현식을 써야 되니까 중괄호 한번 열고요.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대괄호 열었다 닫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클래스 1, 그 다음에 클래스 2가 배열의 원소로 들어가고 점 조인 그 다음에 여기에 띄어쓰기를 하나 넣어주면 되죠. 자, 이때 클래스 1은 자, 지금 여기는 문자열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배열 원소를 정의하는 거니까 역다음표 들어가야겠어요? 안 들어가야겠어요? 안 들어가죠? 자, 여기에다가 첫 번째 클래스 객체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두 번째 클래스 객체 넣어줍니다. 자, 위에 거랑 아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좀 더 수월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둘 다 만만치 않게 흉측해요. 표현식이. 자, 여기까지가 CSS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CSS를 적용하는 방법이 이제 약간 독특해질 뿐이지 CSS 코드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으로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전에 썼던 실습 그 연습 문제 중에
수제평가 말고. 최소한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요 정도 컨텐츠 있죠. 이제 요 정도는 리액트로 포팅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요. 적어도 한 9단원까지는 그 진도를 나간 다음에 이제 클론 코딩 하는 기간을 가질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실습하도록 합시다. 지금 11시 15분인데 일단 30분까지 쉬시고 실습 시간은 제가 12시까지 일단 할애할게요. 자, 이따가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SCSS를 적용할 차례인데요. 우리 예전에 SCSS 공부했던 거 있죠? 그때 작성했었던 그 SCSS 폴더 그걸 통째로 예전에 HTML 할 때 공부했었던 SCSS 폴더를 통째로 그냥 지금 프로젝트 SH 안에 갖다 넣으세요. 예전에 같이 공부했었던 SCSS 작업했던 것 중에 그 SCSS 파일 들어있는 폴더만 통째로 갖다 넣으세요. 네,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파일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전에 다 실습했습니다, 이거. 자, SCSS 변수값 만드는 방법 똑같고요. 커먼.scss에서 그 믹스인 만드는 방법 똑같고요. 리스폰시브 반응형 지정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스타일 모두 다 똑같습니다. 변경한 게 있다면은 그냥 클래스 이름만 좀 다시 줬어요. 예전에 우리 같이 공부했을 때는 클래스 이름이 .myscss라고 줬는데 여기는 리액트에서는 카멜 표기법 써야 되니까 .myscss 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조금 스크롤 밑에 내려가다 보면 myscss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myscss를 .myscss로 바꾸고 .myscss 박스라고 돼 있는 애를 .myscss 박스라고 스네이크 표기법을 카멜 표기법으로 바꾼 것밖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냥 파일 복사해서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SCSS HTML에서 할 때는 CSS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뭔가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가는 거 켜고 했죠.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만 이렇게 찾아서 바꾸시고요. 이 style.scss 파일에서 딴 파일 안 건드리셔도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css.js. 자, 리액트는 자체적으로 SCSS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파일을 스타일리스트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SCSS 자체를 참조하시고 끄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없어요. SCSS를 공식 지원하기 때문에 뭐 작업할 게 없어요. 예전에 실습해놓은 거 있으시면 갖다 넣고 끝내세요. 그럼 그냥 떠요. 별거 없어요. 반응형도 다 먹고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이 SCSS 작업한 거를 파일을 딱 한 번에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CSS처럼 파일 이름에 점 모듈이라고 붙이는 거죠. 모듈이라고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 SCSS 모듈이요. CSS 모듈하고 적용 방법이 똑같습니다. 모듈화된 파일을 가져올 때는 참조 변수 이름을 하나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SCSS 안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 참조 변수 점 클래스 이름 이렇게 객체화 되는 거죠. 그 밖에 나머지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넣고 모듈만 넣어주면 돼요. 자, 2개 이상의 클래스를 넣을 거니까 배열로 만들어 놓고 그냥 조인 건 거죠, 전부 다. 끝입니다. 더 없습니다. SCSS는 예전에 수업 다 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낼게요. 그때 분명히 SCSS 설명하면서 제가 리액트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 SCSS니까 세미 프로젝트 하면서 그거 많이 연습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스타일스 방식이랑 동작이 똑같아요. 자, 그냥 사용한 거는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모듈화 시킨 거는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임의의 값으로 문자열이 바뀌어서 적용되고요. 동작 원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HTML에서 SCSS 할 때는 파일을 변환해야 되는 절차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좀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리액트는 그냥 CSS랑 SCS를 똑같이 지원을 하니까 그냥 문법 작성하는 방식이 좀 다른 새로운 스타일 시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강사님 저는 그 CSS가 더 익숙한데요. CSS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SCSS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뒤에 나올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객체가 그 컴포넌트가 SCSS를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약간 클래스 상속 같은 걸 만들어내요. 리액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CSS가 아니고 SCSS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연습을 시키고 세미 프로젝트 하는 동안 이거 좀 써보시라는 의미로 이걸 리액트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오픈을 했던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앞에서도 한번 드렸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자, 이거는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 했던 거라.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그때 수업 내용이 녹화가 돼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1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자, 완성하세요. 자, 다음에 살펴볼 기능은요. 파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그 SCSS를 박아 놓은 거예요. 느낌은 HTML 작성하면서 HTML 안에 CSS 코드를 같이 코딩해 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메뉴는 다 걸려 있고 페이지스 안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이 컴포넌트 안에서 SCSS를 직접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서 스타일드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CSS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필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목록 정의 태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함수가 들어오기 전에 my grid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정의하는 거는 리액트 컴포넌트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스타일드 얘를 통해서 styled.ui를 대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styled.라고 하는 이 객체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HTML 태그가 다 들어있어요. 프로퍼티로. 그러면 이제 얘는 UL 태그를 상속받는 새로운 컴포넌트가 돼요. UL 태그이긴 한데 이 역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SCSS 코드를 적용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바꿈하고요. 이 안에서 SCSS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드는데 이 객체는 UL 태그 베이스고 이러한 스타일 코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UL 태그 안에는 뭐가 또 있어야겠어요? li 태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li 태그를 또 정의합니다. 그럼 가볍게 넓이를 33%씩 줘볼게요. 자, 이 각각의 li 태그 안에 div 태그를 하나 넣어볼 거예요. 자, div 태그가 로 구성되는 mybox라는 애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테두리, 백그라운드, 높이, 뭐 텍스트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드를 놓읍시다. 자, 그럼 이제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 리액트 컴포넌트 안에서 CSS가 결합된 UL 태그, li 태그, div 태그를 각각 이런 항목들로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이 안에서 조립해서 화면을 구성해 주면 돼요. 자, 단순히 태그처럼 한번 써볼게요. my grid 컨테이너 안에 my grid 아이템이 있고 이 안에 my 박스가 있는 거죠. 이 my grid 아이템이 li 태그였으니까 요 단위로 항목들이 많아지면 되겠죠. 자, 요 단계에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텐츠가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거는 UL 태그고 얘네들은 각각 li 태그고 그 안에 div 태그가 하나씩 들어있는 건데 저마다의 CSS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만들면은 이렇게 모든 클래스 이름이 난독화돼서 생성이 돼요. 아까 인스타에서 확인했던 게 요거죠. 인스타그램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드 안쪽을 보면은요.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요거는 아까 본 거구나. 다른 예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코딩한 그 SCSS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얘는 이제 CSS 코드를 대장하고 있는 그 리액트 컴포넌트인 거죠. 얘네들은. 근데 우리가 어저께 컴포넌트를 만들 때 프롭스라고 하는 그 속성값 전달하는 방법도 봤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속성값은 전달이 애매하잖아요. 속성값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요. 자, 전달받은 변수값에 접근해서 넓이를 동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위드스 속성을 주는데 달러 하고서 자, 전체적으로 보세요. 자바스크립트 역다운표 아니죠? 역다운표 안에서 달러 괄호가 들어가면은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쓸 수 있잖아요. 변수 같은 거. 함수도 돼요. 이 안에서 콜백 함수를 하나 잡아요. 그리고 거기서 프롭스를 받으시면 돼요. 자, return props.width 이렇게 하면 되죠. 세미콜론까지.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저 my grid 아이템 안에서 각각 width라는 이름의 프로퍼티를 전달해 주면은 각 박스의 넓이를 이렇게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넓이를 갖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구문을 한번 축약해 볼까요? 화살표 함수로 바꿔보자고요. 펑션 빠지고 화살표 들어가고 안에 구문은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럼 리턴 키워드까지 빠지고 이렇게요. 프롭스를 받아서 props.width를 리턴해요. 실제로는 이제 CSS 코드가 화살표 함수 스타일의 콜백 함수를 갖는 애를 이제 속성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이박스 안에서도요. 글자 색깔을 처음에 이렇게 까만색이라고 이렇게 줬다가 칼라 속성에 달러 하고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괄호를 또 열어요. 이 안에서 프롭스를 받아서 이 프롭스
칼라를 리턴을 하는데 만약에 이 칼라가 없다면 자, 칼라가 없다면 블랙을 대신 리턴해요. 자, 그러면 전부 이제 여기에 요 항목들에 칼라가 일단 블랙이라고 적용이 돼 있게 돼요. 근데 마이박스에서 뭐 칼라 레드, 칼라 그린, 칼라 블루 이런 식으로 속성 값을 주면은 걔네들만 글자 색깔이 이제 그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CSS의 속성 값을 내가 일부만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프롭스를 적용하는 게 가능해져요. 자,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교환에서는 이 마이박스에 속성 주는 거는 지금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밑에 그 마이 그리드 컨테이너 한 세트를 더 넣을 거거든요. 거기서 넣을 거예요. 자, SCSS니까 end 콜론 호버라고 하면은 이 항목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죠. 트랜스폼 스케일 1.05 1.05 로테이트 마이너스 10 디그리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 커지면서 옆으로 좀 트는 거죠. 이렇게요. 너무 큰데. 아, 1.05인데 10.05라고 했네. 이렇게 살짝 틀죠. 자, 그 다음에 색상 값이 파라미터로 전달이 됐으면 걔를 마우스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로 배경 색깔을 변경을 하는데 만약에 색상 값이 전달이 안 됐으면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처리할게요. 자,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글자 색깔이 빨간색인데 마우스를 올리면 배경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그냥 회색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글자가 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컬러는 흰색으로. 아, 여기 세미콜론 안 찍었구나. 자,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 프롭스 값에 대한 조건절도 한번 처리해 볼게요. 네, 프롭스에 대한 조건절 처리예요. 자, 또 달러 가로를 열면 요 안에서는 콜백 함수 쓸 수 있죠. 프롭스 자, 이렇게 해놓고 리턴 프롭스 점 넘버를 2로 나눴더니
0이고 엔드.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프롭션 넘버를 2로 나눴을 때 0이다. 그러면 넘버가 만약에 3이 들어왔으면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니까,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뒤에 거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if문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서 자, 아까 우리 임포트 할 때 CSS라는 애도 갖고 왔거든요. 얘가 이제 나와요. CSS 블록을 가져가요. 자, 요 조건이 맞으면 이게 가동하는 건데, 요 역다운표 안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CSS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넘버라는 그 프롭스가 짝수면 글자를 좀 굵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마이박스에 넘버는 0, 얘는 1, 얘는 2. 이 정도만 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글자 굵게 나온 거 보이죠? 그러니까 CSS 자체가 이 조건절이 참일 때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지금 화살표 함수고요. 전체적으로 리턴문 하나입니다. 그러면 리턴문 하나만 들어있으면 요 괄호 생략할 수 있고 리턴 키워드 빠질 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축약이 돼요. 그럼 보통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게 지금 함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안에 함수와 if문이 모두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리액트는 문법이 가히 변태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최신 문법을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화살표 함수랑 이런 축약형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신 문법에 적응이 안 되면 아예 코드 자체 작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옛날 그냥 자바스크립트하고는 틀려요. 많이 틀려요. 네, 글자 굵게 나왔죠? 자, 하나를 더 가져가 볼게요. 자, 위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마이칼라스라고 하는 그 색상 코드에 대한 배열을 만들었고, 얘네들을 전체를 100으로 나눠서 각각 하나당 몇 퍼센트를 차지하면 되는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이 그리드 컨테이너라는 걸 하나 만들고, 얘는 UL 태그잖아요. UL 태그고 마이 클래스.map 저거만큼 반복 돌려요. 아이템 인덱스. 자, 화살표 함수 또 걸고요. 자, 이 안에서 리턴 하이드 컴포넌트한테 이제 HTML 속성처럼 전달하는 거는 변수예요. 이름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프롭스 쓰듯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마이 그리드 아이템 반복문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키값 있어야 되고, 넓이는 아까 계산한 요값, 위드스, 칼라, 색상값, 넘버. 그럼 그것들이 전부 위에서 프롭스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나오죠. 짝수 번째 것들은 글자가 굵게 나오고 홀수 번째 것들은 그렇지 않고요. 마우스 올리면 배경 색깔이 글자 색깔과 똑같아지고 글자 색깔은 흰색이 되고. 네. 이게 리액트에서 CSS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냥 이것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CSS 파일 자체는 안 써요. 지금은 이제 리액트로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개발 코드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개발 들어가면 이제 더 미치고 환장하는 소스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단순히 그냥 CSS 작성하고 화면만 구성하는 거니까 요즘은 딱 요 정도까지를 일반 퍼블리셔들한테 요구하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도 딱 요 정도까지의 리액트를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퍼블리셔들의 기본 소양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반응형에 대한 얘기가 좀 남아있긴 한데요. 일단 요거만 먼저 한번 각자 연습해보고 진행합시다. 지금 3시니까 요거는 3시 40분에 다시 모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반응형 기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먼저 보면은 리스폰시브에서 이렇게 5칸짜리로 구성된 플렉스의 그리드예요. 근데 해상도가 줄어들면은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밀리기 시작을 해요. 해상도가 클 때는 이 박스들의 가로 넓이가 20%, 좀 줄어들면 25%씩, 더 줄어들면 33.3%씩, 그래서 한 줄에 3개씩 가죠. 더 줄어들면 50%씩. 그리고 더 줄어들면 개당 100%.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반응형 앱에서 그리드라고 해요. 이게 이제 반응형 앱 만들 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반응형 앱을 구성을 할 때 원칙은 사실 별거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해상도 구간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재배치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아래 내려오게끔 넓이를 조절해서 재배치하면 돼요. 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반응형 앱을 만들 때 미디어 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할 때는 그냥 해상도 구간을 잡아주는 거까지만 정리가 되고 아마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반응형 앱을 만들 때 크게 파일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스크탑 퍼스트, 두 번째는 모바일 퍼스트. 데스크탑 퍼스트는요, CSS의 기본값이 해상도 구간이 0부터 쭉 해서 엄청 큰 PC 사이즈. PC 사이즈는 보통 가로 해상도를 1400 정도로 쳐요. 1200이나 1400. 0부터 요 해상도가 PC급인 데까지는 그냥 평상시에 위드스 뭐 20%라고 하면은 처음에 그냥 0부터 여기까지 다 정하는 거예요. 다 지정을 하는 건데 해상도가 이제 점점 작은 디바이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상도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그러면은 일정 해상도 미만으로는 해상 넓이를 얼만큼, 또 줄어들면 일정 해상도 미만으로는 얼만큼, 일정 해상도 미만으로는 얼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해상도 구간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 데스크탑 퍼스트 같은 경우는 0부터 최대 얼마까지는 CSS가 이거, 0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얼마, 0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0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미디어 컬에서 맥스 위드스만 계속 설정을 해요.
근데 모바일 퍼스트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자, 해상도관 0부터 데스크탑 PC 사이즈까지 있으면 뭐 위드스 얼마 얼마라고 하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전체 해상도를 다 차지합니다. 얘는 스마트폰을 기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해상도가 조금씩 커질 때마다 CSS 값을 바꾸는 거예요. 또 더 커지면은 어떻게 해라. 또 더 커지면은 어떻게 해라. 또 더 커지면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얘는 출발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민 위드스만 계속 적용을 해요. 구간을 딱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간을 점점 줄여가는 게 모바일 펄스 방식이에요. 그 해상도를 나누는 기준이 요즘은 이래요. 600픽셀 밑으로는 모바일, 그 다음에 768 밑으로는 모바일에 대한 가로뷰, 스마트폰 가로뷰, 혹은 태블릿 PC 세로뷰. 그리고 992까지는 태블릿 PC의 가로뷰. 그리고 1200까지는 노트북이나 작은 사이즈의 데스크탑. 1200 이상으로는 초고해상도. 미디어 쿼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미디어 쿼리를 구현하기 위해서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해상도 구간을 이렇게 잡아놓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함수한테 요 제이슨 객체를 주면은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요 값들을 해석해서 미디어 쿼리 구간을 만들어줘요. 자, div 태그를 상속받는 컨테이너라는 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더 박스 걸고 플렉스 걸고 줄바꿈 해라. 이렇게 div 잡아놓고 그 div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div를 또 만들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보더 박스도 걸고 패딩 20,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은 프롭스의 비지 칼라라는 거 받아서 하게끔 했어요. 색상 값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회색 처리했고요. 자, 기본 넓이는 100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미디어 쿼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전체 해상도 구간을 100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어디 적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0부터 전체 구간 동안은 100%예요. 기본값이. 얘는 이제 스마트폰 세로 사이즈에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 위드스 SM. SM이라고 한 게 아까 보면은 600이거든요. 최소 600인 거예요. 그럼 최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0부터 전체까지는 가로를 50%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라고 하는 값은 자연스럽게 이 구간에서만 살아남는 거죠. 그 이후의 구간은 50%가 덮어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MD. MD는 여기 사이즈 잡힌 거 보면은 768이에요. 그러면 600보다 조금 더 작게 768부터
전체 해상도는 33.3%가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50% 구간은 600에서 768까지로 제한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LG는 아까 992, 그다음 1200. 자, 그다음에 이제 LG의 상도죠. 992부터 전체까지는 25%. 그리고 1200부터 전체까지는 20%.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하면은 0부터 559까지, 600부터 768까지, 769부터 991까지, 992부터 1199까지, 1200부터 전체 사이즈까지. 그래서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상도 구간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스타일로 나누는 방식을 모바일 펄스라고 해요. 요즘은 시대가 이제 PC보다는 모바일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반응 응답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데스크탑 펄스트가 우세했는데 요즘은 모바일 펄스트가 더 우세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구간을 마음껏 쪼개는 게 아니라 이런 규칙을 잡아놓고 쪼개는 게 작업이 좀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테스트하려고 그 박스를 쭉 집어넣고요. 배경 색깔만 단계별로 좀 다르게 줬습니다. 4열 레이아웃이 아니라 5열 레이아웃이네. 5열 레이아웃. 뭐 제목 오타난 거 정도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적용을 하면은 딱 이렇게 특정 태그에만 CSS가 적용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똑같이 적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바디 태그나 뭐 이런 데 전체적인 영역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공통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src 루트에 글로벌 스타일스.js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가져오긴 하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 있는 크리에이트 글로벌 스타일이라는 애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크리에이트 글로벌 스타일로. 자, 모든 태그의 폰트 패밀리, 바디 태그의 패딩과 마진. 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글로벌 스타일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app.js 인덱스가 됐건 앱이 됐건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 글로벌 스타일스를 임포트하고 얘를 최상단에서 적용을 해주면 글로벌 스타일 이제 파일을 못 해놨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없던 여백이 생겼어요. 자, 글로벌 스타일이라는 거를 만들어 주면은 여기 CSS 스타일 영역 안에 이런 식으로 CSS가 이렇게 삽입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저기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또 만들어 주셔도 돼요. common title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폰트 웨이트는 900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요 클래스는 공통 스타일 시트니까 여기 이렇게 항상 클래스가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내가 만드는 페이지 전체에서 아무거나 붙잡고 적용하고 싶은 애한테 이렇게 문자 형식으로 걸어주면 된다고요. 아무에나 붙잡고. 자, CSS 클래스 때 이렇게 커먼 타이틀이라고 적었어요. 요 타이틀이랑 요 타이틀. 벌써 밑줄 가고 그러죠. 네, 이렇게 해서 전역에서 쓸 클래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자, 요게 이제 글로벌 스타일입니다. 참고로 이게 검색을 해보면은 그 리액트에서 리셋 CSS 적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검색하면 얼마든지 나오는데 이런 CSS를 처리하는 건데 npm으로 yarn add styled reset 이렇게 해서 패키지 설치하고 app.js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맨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끝나요. 그럼 리셋 CSS가 전반적으로 적용이 돼요. 요것도 각자들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 할 때는 필요할 테니까. 자, 요거 연습하시고 이제 모이면 될 것 같고요. 4시 40분에 모일게요. 오늘은 시간이 딱 맞게 들어가네. 오케이, 4시 40분에 모입시다.